안녕하세요. 논산대검고등학교 교사 강성준, 이정현입니다. 저희는 논산대검고등학교의 대입 현황 및 준비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첫 번째로는 2020년 대입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별 내신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대해서 논산대검고등학교가 어떠한 입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수학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이 학생부 또는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상황은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논산대검고등학교가 대입을 위해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대입 결과 먼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준 선생님, 작년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을 진학을 했나요? 자, 먼저 작년 대입 결과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학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대입의 성공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명문대라고 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라고 저희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학인데 일단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8명, 3명, 7명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이라고 불리고 있는 학교들이죠. 저희는 15명, 10명, 14명 이렇게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경외시라고 불리는 여기까지가 서울의 10개 대학으로 많이 불리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10명, 6명, 3명, 5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권 대학인데요. 건동홍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저희는 7명, 7명, 4명,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7명을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대학은요, 인하대, 가천대, 아주대, 한국기술교육대, 저희가 많이 보내는 위주로 저희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10명, 9명, 6명, 10명 이렇게 진학을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특수목적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죠. 이제 포항공대 2명을 합격시켰고요. 카이스트는 3명, 그리고 기타 과기원은 10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대학들과 그리고 정시, 즉 수능을 쳐서 합격한 대학, 이 성향이 조금,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 개인의 역량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학생 개인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시 전형이고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논산대검고등학교의 졸업생들, 이 고교 생활 중에 내신 성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신 성적 분포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묶음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라인은요, 1점대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2점대 중반까지를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이라고 불리는 학교는 1점대 후반부터 3점대 초반까지 또는 3점대 초중반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경외시라고 불리는 10개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는 2점대 중반부터 4점대 초반까지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동홍, 서울과기, 인하, 아주 이런 분포, 저희가 많이 가는 학교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에 대한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성적으로 인해 스펙트럼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학교에 대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학과와 선호하지 않는 학과에 대한 학과의 차이가 조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인 그 중에 하나인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기준 잡아서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해놓기는 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펙트럼 자체가 조금 넓게 형성된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신 성적 분포라고 하는 것이 보여드린 자료가 논산대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된 것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 결과에 있어서 평균 등급과 비교해서 보시면 논산대검고등학교가 내신이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어떠한 평가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에서는요,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각 교과별로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각 교과에서 탐구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했냐를 가지고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적합성인데요. 말 그대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그 학생이 전공과 관련돼서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저희 학교가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이 어떤 교과를 선택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 당연히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조금 더 궁금해하는가, 호기심을 가지는가, 호기심을 가졌다면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전 가능성인데요. 이 학생이 이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와서 얼마나 더욱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런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얼마나 자기가 더 알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본인이 얼마나 더 이 그룹을,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졌는가, 이런 리더십 부분까지도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또는 프로젝트를 맞닥뜨렸을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성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이 융합사회에서 또는 4차 산업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업 능력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교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대학이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나의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인성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통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소통 능력과 그리고 전공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교 생활 중에 다양한 분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가지고 성실성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생활기록부에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어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활동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논산대건고등학교가 이런 평가 요소들에 맞춰서 과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논산대건고 입시 스왑 분석입니다. 강성준 선생님, 네. 스왑 분석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강점과 약점, 이 strength or weakness는 논산대건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강점과 약점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opportunity and threat, 기회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적 또는 교육적, 환경적 그런 기회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적 위협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점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중에 논산대건은 선택형 교육과정, 즉 폭넓은 교과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거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과에서 볼 때 이 학생이 무슨 교과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겠죠. 다음 강점으로는 이 논산대건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AI 중점학교, 아주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과 원하는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활동들이 요즘에 이제 첨단이 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나 AI 중점학교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까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요. 요즘에는 인성이라고 하면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착하다, 성실하다의 측면만 인성이라고 봤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협업과 공동체 의식, 어떻게 보면 범사회적인 생각까지도 인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성적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논산대검고등학교의 인성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이런 인성의 세부적인 요소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산대검고에는 자율성이 보장된 다양한 전공학습 동아리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되죠? 아무래도 전공학습 동아리라고 하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적 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볼 수 있고요. 학습 동아리 자체가 동아리 활동, 즉 내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니고 다른 친구들과 공동 연구와 협업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도하는 교사가 논산대검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산대검고등학교는 역사가 매우 깁니다. 역사가 매우 긴 이 사립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교에 재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매우 오랫동안 한 학교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말은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논산대검고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입학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졸업해서는 어느 대학을 가고 졸업 이후에도 그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고 즉 이런 학생들이 지나간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보고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논산대검고등학교 입학을 하신다면 이런 이 유능하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이런 노하우들을 살려서 여러분의 역량을 더욱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급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논산대검고등학교는 인문과 자연, 반을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학급 자체에도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문과, 이과적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난 학생보다는 융복합적 인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재상이 아무래도 융복합적 인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해진 한 가지의 시각을 가지는 것보다 이 융합적 어떤 시각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서 해결 과정들을 찾아가는 아주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논산대검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형성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어떻게 적용될까요? 단순히 입시에서만 적용된다기보다는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시라는 것 때문에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흥미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학습을 찾아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생들 스스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굉장한 힘을 주는 그런 강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강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논산대검고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대검고등학교는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 고입을 준비할 때 논산대검을 생각을 하다 보면 논산대검에 가면 내신 받기가 어려우신다. 치열한 내신 경쟁이 본교의 약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논산대검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치열한 내신 경쟁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님들께서 학업 역량 부분에 평가를 하실 때 각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표준 편차는 학생들 간에 얼마만큼 성적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성적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만큼 학생들의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이고요. 학생들의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 편차를 입학사정관님들께서도 다 반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갖는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학구열이 높아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성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이 다음의 약점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없는 농어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산대공고등학교는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을 활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적 특성, 즉 학교 주변의 환경이 이 농어촌과 유사한 환경을 띠고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외부의 사교육이 개입될 수 있는 이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선생님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농어촌, 지역적 특성의 어떤 농어촌 전형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더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논산대공고등학교는 약점이 없는 학교네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장점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논산대건의 외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회적인 부분에서는요, 이 논산대건고등학교라고 하면 이 우수한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목표가 이미 오랜 시간 이 전국에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역량 부분에서 좋은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우수한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 학교가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성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로 인성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두드러진 좋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로는 대학의 고교 교육과정 이해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대학은요, 고교 교육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이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개설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차지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수업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나중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학업이나 진로 쪽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네. 다음으로는 전공과 계열 적합성의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논산대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산대공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전공학습 동아리 그리고 각 교과에서도 자신의 전공과 연계해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이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앞으로 변해가는 지금 시대적 교육이 요구하는 이 전공과 계열 적합성에 맞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융합형 인재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인문자연을 통합반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산대건에 올해부터 또 새로운 또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첨단학과에 대해서 전국에서 4,000명 모집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첨단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신설되는 학과인데요. 대부분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소프트웨어 이제 우수학교가 되어 있고요. AI 융합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첨단학과가 거의 목적성이 아니고요. 수단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분들의 전공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첨단으로서도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첨단학과의 증원된 모집 인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논산대공고에 입학하는 여러분께도 상당히 큰 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산대공고에게 가해지는 외적인 위협 어떤 부분이 있냐면 블라인드 평가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제공되던 그 고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대학이 제공했었는데요. 그 정보가 올해부터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위협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단순히 저희 학교의 이름을 사정관님들한테 알려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학업적 측면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학업 역량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점수가 주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수한 교육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정관님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블라인드 평가가 돼서 저희 학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위협들을 이 논산대공고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협으로는 이 고교 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이 전국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아닐까 합니다. 논산대공고의 어떤 이 전공적인 부분을 살려주는 프로그램, 인성적인 프로그램들이 과거에는 매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이었다면 이제는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 또 앞으로 논산대공고가 또 이 위협을 극복해야 될 마지막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산대공고의 어떤 입시에 관련된 수학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논산대공고등학교의 특성을 과연 실제 졸업생들은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학생은 작년 졸업생입니다. 이 학생은 전체 내신 등급이 1.937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기계공학자, 즉 태양전지 개발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포스텍, 카이스트, 스틸스트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산대공고의 특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학생은 제가 실제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과목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르게 먼저 선택이 지어졌고 그 과목에 대한 연계성도 굉장히 좋았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미적분 2에서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삼각함수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 과목인 기하와 벡터에서는 정사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태양 전달 에너지를 적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이동을 벡터로 나타내야 하는 어려움을 고급 수학 수업을 들음으로써 이 해답을 찾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의문으로 가져갔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알기 쉬운 선형대수를 찾아봄으로써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 학생의 생기부에 어떻게 이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미적분 2라는 과목에서는 태양전지에 관심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고급 수학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 진로 희망이 건축공학자였습니다. 논산대건에서 내신 전 과목 평균 등급은 3.9등급대였고요.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동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 한양대리카, 가천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학교들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지 방송준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이 학생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목에서 자기가 품었던 호기심을, 지적 호기심을 개념적으로도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그걸 발전시켜서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물리원을 수강하면서 이 학생이 트러스 다리라는 것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를 했습니다. 이 이론적인 탐구에 대해 그치지 않고요. 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연계열 연구활동에 구조 역학을 이용한 트러스 다리 제작이라는 활동에 참여해서 실제 제작까지 했고요. 그로 인해서 팀의 벡터 계산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의 또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이 학생은 대건축이라는 건축 동아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기하와 벡터 수업에서는 한옥 도서관 지붕의 곡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수업 때는 한옥 첨화와 강수량, 남중고도 등 과학적인 원리를 고려해서 사이클로이드에 적용된 걸 관심을 보였고요. 자기가 이제 지적 호기심이 만족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미분 기하 개론이라는 책을 받아서 이 학생이 실제 지적 호기심을 완결짓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greatest sin that only the young can commit is to become ordinary. 젊은이들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평범해지는 것이다.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논산대공고의 앞선 형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논산대공고에 와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논산대공고등학교 교사 강성준, 이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